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인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오면 한국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첫눈이 온다고 해서 뭘 막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첫눈이 오면 왠지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데이트하니까 슬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눈사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막 설레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듭니다.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첫눈이 오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팟캐스트도 흥미로운 주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첫눈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함께 첫눈을 보면 어디 광장 같은 곳이나 유명한 데이트 장소에 가서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들은 첫눈이 왔을 때 소원 빌어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약간 유치한 소원들이었어요. 같은 반 민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쟤보다 키 더 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쁜 아이와 짝꿍이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진짜 아주 소소하고 귀여운 소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의 동심을 깨버려서 미안한데 소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첫눈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기입니다. 연인들은 첫눈 오는 날을 특별한 날로 여겨요. 그래서 첫눈이 오면 우리 꼭 만나자, 첫눈이 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카페 같은 식당에 가면 창밖에 눈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연인과 또는 가족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죠. 뭔가 눈이 오면 분위기가 로맨틱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방 안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하다가 눈 오는 창밖을 바라보면 괜시리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그런 충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첫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시대가 뒤처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페이스북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하기도 하겠죠. 저희가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대통합이죠. SNS의 나라 아닙니까? 진짜 전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이 셀카나 사진을 정말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오는 배경이나 그 배경 뒤에 자신의 또 셀카를 찍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눈사람 만들기예요. 요즘에는 눈사람을 만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SNS나 여러가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이 많다 보니까 밖에 안 그래도 너무 추운데 나가서 굳이 눈사람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어요. 어렸을 때 저도 눈이 오면 저렇게 눈사람을 엄청 만들었거든요. 소복소복 쌓인 눈을 천천히 동그랗게 만들다 보면 어느새 저렇게 귀여운 눈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눈사람의 원조는 어느 나라일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 눈사람을 만드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최초로 눈사람을 만든 나라는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다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유추해보면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눈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 유럽의 중세시대와 미국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 이러한 배경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는데 역시나 눈사람도 유럽에서 최초로 만든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5번째는 따뜻한 음식 먹기예요. 한국은 특별히 겨울에는 붕어빵, 떡볶이, 어묵 같은 이러한 길거리 음식을 많이 드세요. 우리 당장 홍대 한복판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붕어빵, 떡볶이 이런 음식 외에도 뭐 닭꼬치라든지 찐빵, 만두, 만두 정말 맛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겨울에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의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친구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코리안 바베큐 먹어보기, 2번째는 한국 길거리 음식 먹어보기, 그리고 한국 편의점 체험하기, 이 정도. 이 3가지만 해도 아마 한국에서의 추억이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부 다 먹는 거를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거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추억을 쌓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눈이 온다고 해서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뭐 500원짜리 붕어빵을 같이 먹어도 그게 행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더운 걸 싫어하거든요. 한국식으로 말해서 몸에 열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가을하고 겨울이 저에게는 맞는 체질인 것 같고 겨울에도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도 밖에 나가서 운동도 자주 하고 산책도 하고 해요. 보통 추우면 저희가 집에 있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나가서 잘 활동도 하고 오히려 그 찬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서 좋기도 한데 물론 영하로 날씨가 내려가면 저도 집에서 운동을 하곤 해요. 홈트라고 하죠. 아무래도 몸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아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는 조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하 30도까지 막 내려가는 나라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적응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저기 뭐 알래스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막 패딩 점퍼 같은 거를 2겹씩 3겹씩 막 입나 봐요. 그래서 약간 체격도 되게 크시잖아요. 저희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요즘에는 체격이 많이 크시지만 유럽이나 약간 미국 있는 그 남성분들은 워낙 체격도 크고 이제 튼튼해서 추위도 엄청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독감 정말 심하게 걸려서 한 3일 정도 진짜 고생했거든요. 아프면 정말 서럽습니다. 혼자서 아픈데도 막 아이패드 켜서 넷플릭스 시리즈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떠나 안 아픈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우 오는 날 무엇을 하세요? 특별히 하는 것이 있나요? 혜인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셔서 다양한 한국어 이야기 듣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이야기해봐요.
네,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